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마지막 회 3회에 출제됐었던 전기기사 실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저랑 풀면 되고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시퀀스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리식을 작성하고 유접점에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A.B, 여기는 AND 게이트니까 A.B 도트의 C까지. 마지막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논리식, 출력식은 A, B, C를 AND한 거에 더하기 D까지가 되겠네요. 유접점 회로를 그려야 되는 소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가로인지 세로인지 사이즈 맞춰서 만약 세로였다면 A 접점으로 A, B, C를 해주고 오화 게이트니까 병렬로 D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 표시를 하고요. 출력은 X예요 라고 표시해 주신다면 해결이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 문제였네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0페이지 여기에 있다고 하는 8번 문제인데 얘 또한 시퀀스 간단한 문제네요. 이번 문제는 유접점 회로를 그리고 논리식으로 표현하세요. 뭐 아까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A.B. 자, 그럼 이건 C의 바니까 X가 피드백돼서 C의 바 도트 X. 마지막 출력 X라는 것은 A.B라는 입력에다가 C의 바 씌운 거에 도트 X 한 게 우와 병렬이 돼주면 되겠네요. 그럼 유접점 회로가 1번이니까 소문제 1번을 유접점 회로 세로로 그리겠습니다. A하고 B가 AND 게이트로 만들어지고 병렬로 C의 바하고 X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C의 바하고 X 다음에 묶어서 출력 X다. 출력을 따는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컴만 제대로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가 간혹 지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쌤 이렇게 해서요. 왼쪽 그리시고 C의 바라고 책처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유접점은 왼쪽에 있다라는 것로 비접점을 표현한 거라서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 범례 같은 곳에 해놨다라고 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요. 기본 모델이 좀 있었는데 없었다. 비접점의 바가. 그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라면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원래대로 왼쪽이라는 걸 보여주고 발을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쌤들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발하는 걸 표시했던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식은 앞에서 만들었던 출력식이 논리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문제는 문제가 마지막 번호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18번째 문항인데 7점짜리로 나왔고요. 단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는 테이블 스펙인데 단상 3선식, 다선식 회로입니다. 110에 220V를 채용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을 준 거고요.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100m가 되는 긍장이라고 하는 거죠. 부하집계표와 같은 분전반을 시설하고자 한다. 조건과 같은 전선의 허용전류표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변동률 및 강하율은 2%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후광전선관 공사 세 선을 모두 같은 선으로 수용률은 100%를 적용하고 후광전선관 내 전선의 점유율이 48%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KC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든지 간에 전선의 굵기가 같던 다르던 예전처럼 48%, 32%가 없어지고 3분의 1, 33.33%로 확정이 되었으나 이렇게 주어졌다면 요거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허용전류표를 보니까 단면적에 따라서 5.5 스퀘어, 14 스퀘어, 22 스퀘어, 38 스퀘어 뭐 이렇게 단면적에 따라서 허용전류와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나와 있고요. 표 2번에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하집계표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도 똑같이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전 항상 이렇게 하죠. A, N, B 각 선에 걸리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계표상에서 1200하고 12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회로번호 1번이 부하분담을 보니까 여기에 1200만큼 N과 A 사이에 또 N과 B 사이에도 1200만큼이 있다라는 거고요. 회로 넘버 2번은 700하고 700이 양쪽에 다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다음에 회로 넘버 3번은 1000이 A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4번은 A에만 1400만큼이 있고요. 볼트암페어예요, 단위는. 5번하고 6번은 B에만 600과 얼마예요? 1000만큼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700이 A에만 있고요. 또 다시 700이 B에만 있다라고 하는 집계표상의 멘트였어요. 이걸 가지고 소문제 1번이 아마도 전선의 굵기를 구해라. 그죠? 간선의 공칭단면적을 선정하세요 라는 게 있으니까 공칭단면적을 선정하려면 다선식일 경우에 단면적 A를 구하는 식을 알고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A는 1002분의 17.8 Li라고 하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헌데 요 2라고 하는 전압 강화는요. 다선식일 때, 즉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일 때는 상을 기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전압에 해당하는 110V에 2% 이내 0.02를 한 게 되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긍장은 100m라고 나와 있고요. 전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전류가 A모선하고 그다음에 B모선에 흐르는 두 가지를 찾아서 큰 걸 기준으로 해야 간선의 굵기를 선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식계표상에서 부하분담 최종 합계가 5000과 42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해석을 좀 해보자면 A하고 N 사이에 110V, N과 B 사이에 110V, A에서 B까지 220V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220이랑 110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 110만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이거예요. PA라고 하는 P상이 VI니까 I는 V분의 PA 쓰면 되잖아요. 그럼 V를 110으로 했을 때 전체 걸리는 게 1200, 700, 1000, 1400, 700을 모두 합산한 5000이다.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요. 내가 집계표상 걸 그림으로 그렸더니 220V에 걸리는 게 여기만큼이라는 거죠. 1200, 1200, 700, 700. 그러면 2400에다가 1400을 더하니까는 3800. 더하기 110에 걸리는 게 있죠. 110에 걸리는 건 요거 그러니까 요만큼을 제외한 위에 거 아닙니까? 그러면 1700에 1400이면 3100. 이렇게 계산해 보면 둘 다 똑같아요. 45.15A인가? 맞나?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45.45네요. 1호가 아니라 45.45A입니다. 45.45A라고 하는 전류. 그래서 꼭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어요. 요걸로 계산해도 되고 요걸로 하셔도 좋다. 그러면 I, B는 똑같은 방법을 쓰자면 110분의 총이 얼마예요? 4200. 이렇게 계산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방법으로 220에 3800이었고요. 더하기 110에 얼마인지부터 볼까요? 110에는 600, 100, 1000, 700이니까 1300, 2300이네요. 그럼 요거는 38.18이 나온대요. 38.18A. 이렇게 두 가지 전류를 찾으면 당연히 45.45A가 크니까 큰 전류를 기준해야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자리가 45.45라는 녀석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눌러봤더니만 얼마가 나왔느냐? 36.77이 나와요. 36.77. 저희는 단면적을 구한 거기 때문에 36.77 스퀘어라는 단위를 갖겠죠. 근데 공칭 단면적을 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36.77이라고 하는 공칭 단면적은 없어요. 36보다 큰 건 36은 있어요. 36이라는 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지금 36보다 큰 걸 써야 되니까 만약에 이거 후광전선가 아니지. 전선의 단면적이니까 35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50이라는 게 있어요. 35 다음에 50. 근데 이번 문제는 이걸 몰랐어도 여기 써 있을 겁니다. 36보다 큰 38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끔 되어 있네요. 라고 하는 38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8, 50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38 스퀘어를 선택할 거다라고 하고 거기에 쭉 따라가 보면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은 121 스퀘어다. 무슨 얘기예요? 나전선만 봤을 때 38 스퀘어가 되는 거고요. 피복까지 봤을 때 121 스퀘어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지금 간선의 지금 소문제 1번에서 나와 있는 간선의 공칭 단면적은 따라서 쭉쭉쭉 해가지고 38 스퀘어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해서 답에도
요렇게 써놨죠. 그죠? 그럼 또 누가 물어봐요. 쌤, 이거 답만 쓰면 어떨까요? 그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감안하겠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풀었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정 안 되면 다 외워서 쓰면 이거는 답을 맞췄다라고 해서 점수를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아무도 못 풀고 나만 그렇게 해서 그럼 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과정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문제 2번은요. 후광전선관의 호칭을 표에서 선정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후광전선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6호가 있고요. 42호가 있고 54호가 있는데 이걸 못 외웠어도 여기 G16, 16호, 22호, 28호, 36호, 42호, 54호 요게 살짝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게 들어간 게. 그럼 이 후광전선관의 굵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전선의 단면적이 38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피복을 포함했을 때가 121 스퀘어예요. 세 선을 갖고 공사하니까 121 스퀘어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죠. 3. 이 6에다가 363 스퀘어라고 하는 전선만의 두께가, 굵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후광전선관은 몇 호짜리를 써야 이거를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아까 점유율이 48%란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으로 계산을 하니까 파이의 2분의 d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서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사이드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단면적 제곱미터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후광전선관은 호 자체가 제곱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니까 d 값을 계산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아까 48%를 점유한 게 적어도 요거 363보다는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파이 d 자승에 0.48을 곱한 값은 는 363 곱하기 4와 같아질 것이고 D라고 하는 걸 계산하시려면 루트 파이 곱하기 0.48분의 363 곱하기 4가 되겠지 않나 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쯤 나왔을까요? 여기 있네요. 저는 이걸 계산해서 121 곱하기 3을 해다가 거기다 4 곱한 거고 이분은 그냥 풀어놨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그래서 31.03mm가 나온다. 31.03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쌤들은 계산기 눌렀을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계산했더니만 31.03mm다라고 하는데 아까 후광전선관의 호칭을 봤더니 31.03보다 큰 건 G36이잖아요. 그래서 G36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광전선관 G36호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문제 3번으로 넘어가실 건데 소문제 3번은 뭔가요? 설비부글 표현율이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부하집계표를 보면 하실 수 있죠. 자, 설비불 표현율을 계산하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기 연두색은 안 되겠네요. 노란색 해볼까요? 설비불 표현율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단상 3선식이라고 하는 다선식이기 때문에 총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총 부하 설비 용량 2분의 1을 곱하죠? 절반만큼을 취하고요. 퍼센트 나타내려고 곱하기 100 할 거고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요 위에가 좀 긴데 이거 말로 써야 되나? 말로 안 쓸게요. 중성선과 전압측 전선 간의 설비 용량의 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잠깐만 쓸까? 중성선과 전압측 전선 간의 설비 용량 차. 그냥 간단히 이렇게 싸게 쓰겠습니다. 좁으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집계표 봐주고 만든 것 중에서요. 총 부하 설비 용량은 A 모선에 5,000, B 모선에 4,200 해갖고 9,20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9,200. 설비 불평률 계산할 때 밑에는 5,000 더하기 4,200, 9,200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0%, 퍼센트로 나타내려고. 그리고 나서 위에가 중성선과 전압측 전선 간에 걸리는 차다라고 했는데 이 전체 거 빼버리고요. 중성선하고 전압측 A측하고 걸리는 게 1000, 1400, 700이니까 얼마야 이거? 2100에다가 3100이네. 3100 빼기 나머지 B 600, 700, 1300에 1000이니까 23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17점 얼마가 나왔을 텐데 이 계산한 결과가 17.39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17.39%다라고 하는 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이거 저희 전기의 희열이라고 하는 데서 계속 오픈하고 있는 영상에 많이 찍었던 관연도 문제예요. 엄청 자주 나왔던 건데 그 문제랑 조금 달린 거는 후광전선 간의 규격이라고 하는 게 주어졌어요. 이거 원래는 그 외워가지고 36호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주어졌고 또 부하집계표 수치까지 똑같은데 문제는 그 문제들에서는 복선도 글이라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극수가 2극이냐 1극이냐에 따라서 n상에 물릴 거냐 차단기를 안 물릴 거냐 이걸 고민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게 빠져있는 조금은 더 쉽게 줬기 때문에 점수도 조금 낮지 않았나? 7점짜리였나요? 볼까? 그죠? 점수가 좀 낮아진 거죠. 그런 소문제가 몇 가지가 빠져나가면서 좀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